네, 안녕하십니까. 금전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어떤 거 할 거냐면, 액티브 운용 이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그 자산 운용에 대한 방식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펀드 같은 얘기들도 제가 자주 하니까, 펀드 가입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요, 액티브 운용을 한다. 이 액티브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럼 과연 액티브 운용은 무엇이며, 액티브 운용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보통 액티브라는 게 우리가 영어의 사전적 뜻을 보면은요, 이게 뭐 능동적인, 활동적인 이런 의미를 가져요. 실제로 뭐 행동을 하는 이런 의미를 가져서 액티브 운용은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이런 뜻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말로 좀 이해하기 편하게 바꾸면 액티브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펀드 또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액티브 펀드, 액티브 운용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과연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갑론을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식을 사요. A라는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A를 샀다가 B를 샀다, C를 샀다, D를 샀다 계속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보통 아실 거예요. 네. 사고 팔면 그렇죠.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가 이게 비속어죠. 비속어인데 금융이나 주식 투자할 때 워낙 많이 쓰니까 뭐 존버는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계속 버텨라.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비속어로 섞은 극단적인 표현들인데 그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게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액티브 운용하지 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브 운용을 하면 너는 망하는 거고 액티브하지 않게 움직여야지 너는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입하는 펀드라던가 이런 주식들을 보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계속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창출을 할까? 이건데 돈이 많으니까 손해나면 또 사서 물 타고 또 사서 물 타고 또 사서 물 타면 되잖아. 그러니까 액티브 매매해도 쟤는 괜찮은 거야. 그런데요, 돈이 여유가 있어서 계속 물을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존버하는 게 더 좋아요. 평균 매입당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펀드 가입해서 그렇죠? 매달 납부하면 훨씬 더 좋다 이랬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액티브 운용을 하는 거는요, 돈이 많아서 계속 때려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때려박을 거면 괜찮은 종목 하나 골라내면 돼요. 그렇다면 액티브 운용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하며 어떻게 해야지 이익을 볼 수 있냐? 아주 단순해요. 우리 이제 워렌 버핏 많이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를 생각하면 이제 이 액티브 운용에 대한 이해가 돼요. 워렌 버핏이 이제 가치 투자를 하면서 가장 유명해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코카콜라에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딱 먹어보고 와, 이 중독성이란 세상 누구도 이걸 끊기는 힘들 거야. 그렇다면 코카콜라는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 얘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다 빠졌어요. 우리는 계속 이제 워렌 버핏과 콜라에 대한 생각만 하는데요. 이게 콜라가 아니면 간장이면은요. 간장을 먹었는데 간장이 너무 맛있어. 이 간장을 먹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져. 어디에 넣어도 음식이 다 맛있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워렌 버핏은 절대 그 간장에 투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는 코카콜라예요. 그런데 그 코카콜라가 10년 전 코카콜라가 아니라 지금의 코카콜라였다면 워렌 버핏은 투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코카콜라임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즉 그 기술력이라던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그렇죠? 성장 가능성이에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저평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저평가. 즉 가치평가라는 투자 방식, 액티브 운용의 가장 핵심은요. 계속 아무 주식이나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시장보다, 즉 시장의 평가보다 또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또는 그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 전체의 평균보다 그렇죠. 언제나 낮을 때예요. 저평가되어져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성과가 빛을 발휘할 거고 시장에서 알아줄 테니까. 그러면 그 저평가되어져 있던 주식들이 상승 그래프를 그려서 이익이 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는 액티브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그래서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해서 샀어요. 사서 이제 주식을 사놨더니 주가가 쭉쭉쭉쭉쭉 오르네요. 언제 팔아요? 그쵸? 또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거니까 갖다 팔아야지 이익금으로 또 저평가된 주식 또 살 거 아니에요. 오르면 또 갖다 팔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반대는 맞네요. 고평가네요. 고평가됐다고 판단되면 뭐 하는 거라고요? 갖다가 파는 거라고요. 되게 쉽죠? 이렇게 주식하면 누구나 주식으로 손해 안 보는데?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이렇게 따라하면 주식 투자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이래가면서 영상 들어가 보면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되면 갖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쵸? 제가 이 주식이 지금 저평가돼 있고 이게 고평가됐다는 걸 알면 굳이 힘들게 이런 영상 찍고 왜 이럴까요? 근데 뭐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죠. 이제 시청자분들이죠. 이제 다른 루트에서 계속 비싼 돈을 내고 저를 만나뵀던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실은 까먹고 되게 아쉬워들 많이 하시고 연락들이 조금씩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의도를 한 거니까 뭐 영리적인 목적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르니까요. 예.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이 저평가나 고평가라는 관점이 무조건 주식 투자에서 액티브 운용에서는 항상 필승 전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샀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죠. 아, 내가 1층인 줄 알고 샀는데 파보니까 지하실이 있더라. 아, 여기가 지하실인 줄 알고 샀는데 팠더니 동굴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뭐 지구의 내까지 간다 이러잖아요. 땅을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가서. 그러면 분명히 저평가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평가보다 더 낮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볼까요? 주가가 엄청 높이 올라가 있어요.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갖다 팔았는데 더 올라요. 팔았는데 더 올라요. 팔았는데 더 올라요. 꼭대기인 줄 알았는데 성층권이 있고 거기 끝인 줄 알았는데 우주가 있고 끝인 줄 알았는데 우주를 벗어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평가와 고평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제일 핵심인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저평가와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보고 찾아내고 시그널을 포착해내는 거는요. 실은 매우 어려운 거고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 이거예요? 포트폴리오 짜라는 거예요. 또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가니? 이게 금융을, 이제 파이낸스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은요.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오래 하다가 보면 실은 이제 우리가 새가슴이 되는 것처럼 겁쟁이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정해져 있는 그런 답을 내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게 제가 첫 영상부터 지나가는 얘기로 계속 해가면서 웃어 넘겨긴 했지만 그 펀드라던가 또는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정액분할 투자법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 방법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평가를 정확히 알아내고 고평가를 정확히 알아내겠어요. 있던 데네 주변에 보니까 그거는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사니까 우르르 몰려사서 저평가처럼 보이는 거고 유명한 사람이 갖다 파니까 우르르 갖다 팔아갖고 고평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론,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 판 게 저평가, 고평가가 될 수는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는요. 저평가 타이밍과 고평가 타이밍을 잡는 거는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주식들을 넣어서 편입해 두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상승 추세가 꺾여서 더 떨어지는 추세가 오면 그때 리밸런싱 하거나 업그레이딩 해주면 되죠.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수익률을, 내 잔고를 훨씬 더 늘려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운용이라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개인이 하기는 쉽지가 않다. 대부분 다 기관 투자자라던가 대형 펀드들이 하는 게 액티브 운용이고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액티브 운용보다는 조금 액티브하지 않은 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됐나? 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액티브하지 않은 운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액티브하지 않은 운용
우리가 해야 될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